네, 신동아 건설이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간 네.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태형건설에 이어서 신동아건설과 같은 중견 건설사까지 무너지면서 이 건설업계 우려가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작년에 부도난 건설 업체가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초부터 건설업계 전반으로 상당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도를 낸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 건설사였는데요. 네. 이번에 이게 신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 평가 50위권의 종합 건설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의 자금난 소문이 작년 말부터 업계에 이제 돌긴 했었지만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지 5년밖에 안 된 데다가 이게 1980년대 대표 랜드마크인 이제 63빌딩의 시공사라는 점에서 이 소문나 현실화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지방 분양시장 침체, 비아파트 수요 급감, 이제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최근에 어떤 건설업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재작년에 태형건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신동아건설 때문에 좀 건설 회사들이 네. 떨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이 불거진 EF, PF 우발체부 위험에 최근 경기 침체로 건설 수요도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은 신호탄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본격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2023년 4분기 감소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실제로 건설 경기 실사지수 같은 경우는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침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사비는 급등하고 PF 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 등으로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서 건설 업계에서는 원래 좀 매년 위기라는 건 있지만 작년부터는 진짜로 체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건설사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어떤 공공사업 이쪽도 참여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을 알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도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공공사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이 대책으로 인해서 당장 사정이 아직은 어렵다는 게 어떤 업계의 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건설 업계에 상당히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이미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건설사도 적지 않아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좀 시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정책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겠냐. 이제 100위권 안에 드는 신동아건설도 어려운데 지금 그보다 작은 업체들 중에서는 당장 이번 달을 넘기기도 힘든 건설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CES 참석한 삼성, LG전자 AI 로봇 대전 본격화.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이 CES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전시회 CES가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네. CES는 1967년 최초 TV 등 소비자 가전 전시회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AI, 이동통신, 자율주행 등을 총망라한 이제 기술 전시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60개국 4,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또 참여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800여 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AI 로봇 출시를 예고하면서 AI 로봇 대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AI 로봇 볼리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삼성전자는 2020년 CES에서는 이 보행 보조 로봇 잼스와 함께 강아지처럼 사용자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이 볼리 컨셉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4년 만인 작년에 CES에서 볼리를 이제 실제로 깜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 드디어 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란 공 모양의 볼리는 사용자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AI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컨트롤하고 뭐 아이와 반려동물들을 살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네. 시야 밖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한테 이제 알려주고 뭐 조치를 취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또 홈 트레이닝 친구가 되거나 재택근무 시 이제 보조 스크린 역할을 하는 등 뭐 집안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는 일종의 집사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그 주제는 AI 로봇이라는 맞습니다. 건데 이 삼성전자는 그렇고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들을 준비했죠? LG전자는 가정용 AI 로봇인 이동형 AI 홈 허브 Q9을 선보이면서 올해 연내 이제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Q9 같은 경우는 집안 내 다양한 가전과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이동형 AI 홈 허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스크린하고 이제 양쪽 바퀴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스크린에 표현된 눈으로 눈웃음을 짓거나 윙크를 하는 등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LG AI 홈의 두뇌 역할을 하는 LG 퓨론을 탑재해서 고객의 상황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또 파악을 하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해지고요. 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런데 중국 기업들도 다양한 로봇들을 전시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인 TCL 같은 경우는 AI 로봇 에이미를 내놨는데요. 네. 이 에이미는 이제 반려동물처럼 이제 아이와 함께 노는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뭐 맞춤형 동반자 등의 뭐 특징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구체적인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건 나오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 TCL이 로봇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중국 가전에서 하이센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AI 로봇 할리를 내놓은 바 있는데 네. 이번 CES에도 할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보락 같은 경우는 이번 CE에서 로봇 홈 어시스턴트를 공개했는데요. 이 홈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로봇팔을 로봇 청소기가 탑재한 모습인데 오, 네. 슬림한 본체에 장착된 로봇팔이 뭐 양말, 수건, 샌들 등 이제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이제 들어서 옮겨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ES 관련 얘기였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1조 클럽 12개 점포 거래액 비중 전체의 절반 넘어. 이 유통업계가 어렵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경제운에서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 작년에 백화점 매출이 아주 조금 늘어나는데 그쳤다고요. 네, 작년에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작년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이제 5개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이 39조 8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게 전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역기저 현상과 보복 소비 심리에 2021년과 2022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10% 이상 백화점 업계가 고성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3년에는 성장률이 1.7%대로 고꾸라진 데 이어서 작년에는 1% 아래대로 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거래액 순위 같은 경우는 롯데, 신세계, 현대 순이었는데요. 전년과 비교하면은 롯데와 신세계만 거래액이 늘었고 현대, 갤러리와 AK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됐는데 네. 그 이제 점포별로도 보면 좀 잘 나가는 곳들만 더 잘 나가는 그러니까 부익부 그렇죠.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요. 맞습니다. 이 수도권과 광역시급 점포만 좀 성장을 하고 지방 점포는 대부분 이제 급격한 매출 감소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네네. 이 거래액 이제 1조 원을 달성한 점포 수를 보면은 신세계와 현대가 각각 4개 점, 롯데가 3개 점, 갤러리아가 1개 점 등 12개입니다. 네. 신세계 센텀시티와 대구점, 롯데 부산 본점 등 3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12개 점포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에 달하는데요. 네. 이 12개 점포에게 거래액은 약 22조 원으로 한 5% 증가했는데 나머지 점포들 같은 경우는 3.3% 줄었어요. 거기다가 이 12개를 뺀 56개 가운데 80%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 수도권과 지방 점포 간 어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수도권보다 소비력이 떨어지는 뭐 광역시나 중소 도시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한 개의 점포만 이제 살아남는 일극 점포 체제가 뭐 굳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